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신진대사 속도를 통제함으로써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상샘 호르몬은 첫째로 심장이 순환계를 통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박동, 수, 심장 수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며, 갑상샘 호르몬은 둘째로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갑상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의 무감각, 따끔거림, 통증 또는 화끈거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갑상샘 호르몬은 셋째로 음식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이동하는 위장 운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넷째로 생식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갑상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생식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못하거나 갑상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갑상샘 질환인데, 갑상샘 질환으로는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가장 흔하며, 이 밖에 갑상샘 염과 갑상샘 암이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많아지면 대사량과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므로 더워지며 땀이 많이 나고 몸무게가 줄어들며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신경과민, 불안증, 하지 근육의 쇠약, 가려움증, 설사, 월경량 감소,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량과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과 박동수가 줄어 동작이 느려지며 추위를 많이 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선천성이거나 어릴 때 생기면 크레틴병이라 하여 지능도 떨어지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 발생하면 피로, 몸무게 증가, 부종, 목이 잘 쉬며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고 기억력 감퇴, 월경 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가끔 불임증과 습관성 유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약 24만 명에서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늘었으며,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약 52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64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주요 원인은 면역세포가 갑상샘을 공격하여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레이브스병이며, 그 밖에 갑상샘 호르몬제의 과량 복용과 지나친 요오드 섭취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리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며, 그 밖에 갑상샘 절제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처럼 갑상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의학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주요 원인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잘 모르고 또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지 못하므로 오늘날의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증세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것이 원인이므로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갑상선제를 사용한 약물 치료와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하여 갑상샘을 파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갑상샘을 절제하는 수술 치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약물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간 손상과 백혈구 수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무과리구증, 혈관염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률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인 방사성 요드를 이용하여 갑상샘을 파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나 갑상샘을 절제하는 수술 치료는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 능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증세는 완화될 수 있으나 나중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부족한 갑상샘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하여 갑상샘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한 번 발생하면 영구적이어서 갑상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원인을 해결하여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도록 갑상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갑상샘 호르몬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일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감사하게도 갑상샘 세포 안에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유전자가 적절히 켜져서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덕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에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 유전자들은 사람을 창조한 전능지능 Almighty Intelligence의 작품이며 저는 유전자를 설계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가 적절히 켜져서 갑상샘 호르몬을 필요한 만큼 만들도록 함으로써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모든 유전자가 적절히 켜질 수 있도록 모든 유전자, 곧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갑상샘 세포 유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DNA들의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와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각 세포들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유전자가 2만 개 이상 들어있으며 모든 유전자는 적게는 수백 개부터 많게는 200만 개 이상의 DNA들이 모여 하나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손상되는 DNA들은 날마다 세포 안에서 손상된 DNA들을 복구하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에 의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데 이처럼 손상된 DNA들을 정상으로 복구하는 기능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켜져서 하는 일이며 손상되는 DNA의 수와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적어지고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며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많아지고 최고 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는 DNA로 구성된 세포 안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DNA 손상과 손상된 DNA들의 복구 원리, 그리고 필요한 유전자들이 적절히 켜지는 원리는 갑상샘 세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갑상샘 세포들의 DNA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를 방해하며 갑상샘 세포들의 유전자를 적절히 켜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선의 길은 갑상샘 세포들의 DNA들을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를 방해하며 갑상샘 세포들의 유전자를 적절히 켜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갑상샘 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며 유전자를 적절히 켬으로써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상샘 암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